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 보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특징주들 짚어보고요, 여러분들과 포트폴리오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승 마감치였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 슈퍼컴퓨터에 대한 핑크빛 전망이 나오면서 10% 넘는 상승으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반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들에서 좀 깊은 음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하락이 이어지면서 베코프로를 깨고 이제 92만 원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섹터별 대응 전략들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상한가 없는 눈치 보기 시장, 개별 이슈 종목 장세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웬만하면은 이제 오전에 10시 전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들이 하루에 많으면 10종목, 적으면은 두세 종목씩은 좀 나오기 마련인데, 오늘은 그런 시장도 아닌, 또 아침에 갭상승으로 좀 떴다가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시장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에 좀 강하게 봤었던 종목들과 업종들이 최대한 좀 하락으로 좀 전환되기도 했고, 또 상승세를 좀 이어갔을 줄 알았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낙폭이 좀 심해지면서 또 개인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많이 보유하시고 있다 보니까 좀 대부분 분들이 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오늘 또 2차 전지 ETF, 인버스 ETF가 좀 상장되면서 거기에 따른 영향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돼 있던 포트에 포함돼 있던 포함되지 않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이는데, 당분간은 좀 이 하락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성장성적인 면에서는 다시 한번 매출이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또 긴 시간을 좀 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수 흐름에 대해서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좀 보시면요. 일단 21선 자리가 좀 우상향으로 좀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계속 우하향인 상태로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아요. 오늘 지금 0.58%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 21선 자리 구간에 좀 터치하는 모습이죠. 오늘 고점 대비했을 때 봐서 비교해 보면은 고점이 0.46, 그리고 저점이 0.54. 한 1% 정도대의 등락폭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1선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가 일단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수의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옵션이나 선물 포지션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별다른 큰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시장에.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이런 파생 포지션에 의해서 지수를 누르는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단은 저도 이거 방송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나서 이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선물 포지션에 의한 좀 하락이 나온 건지 한번 분석을 해서 노란톡방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코스닥 시장을 넘어가서 보면은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저앉는 모습.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코스피에 비해서는 낙폭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0.78% 하락 중에 있는데 뭐 거래 대금은 이제 터지는 걸 좀 종가까지는 봐야겠지만 거래 대금이 크지 않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점으로 좀 밀렸을 때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무리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칫 뭐 아침에 이제 강한 종목들 좀 올라간다 싶어서 따라갔는데 물리신 분들도 있고 뭐 그걸 물린 걸 또 복구하겠다고 다른 종목들 또 매수하시다 보면은 뇌동 매매로 이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날이 좀 있어요. 상한가 없이 힘없이 흘러내리는 장이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관망하시고 차라리 좀 쉬는 것도 답이다 생각하시고 또 지난주 같은 로봇 장세, 로봇 테마 강세 이렇게 보이는 시장들이 또 올 거예요. 그런 주도 테마가 좀 있었을 때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 뭐 손실을 좀 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관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버스 ETF 이슈까지 터지면서 좀 음봉이 깊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당분간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깊은 하락으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 CPI 지수 발표부터 또 이번 주 우리 시장에는 또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관망하시면서 다음 주도 섹터를 잡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주도 섹터들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승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도 섹터가 될 업종들이 있을지 짚어볼 텐데요. 일주일 만에 자율주행 업종들이 다시금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짚어볼까요? 네, 어제 이제 테슬라가 10%대 급등이 좀 나와줬던 이유가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컴퓨터죠. 뭐 이 회사의 가치를 5천억 이상 높일 것이다라는 뭐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이 도조라는 게 자율주행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관련주들도 저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일 급등이 나서 시간 외로 급등이 나왔었던 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캠시스가 일단 상승이 나왔는데 캠시스는 일단 뭐 이런 뭐 메모리 칩이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그냥 카메라 모듈 쪽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돌려놓는 이제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거래 대금도 900억 정도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8시 방송에서 뭐 잠깐 짧게 강의를 좀 드렸었고 저번 주 토요일 날도 뭐 1시간 반 정도 서울경제에서 강연회를 했었을 때 이제 좋은 테마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드렸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테마의 연속성, 연속적으로 좀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느냐, 그리고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몇 가지를 좀 콕 집어가면서 좀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점에서 일단 이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아직 물음표예요.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나와준 상태에서 관련주들도 좀 많은데 이게 좀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올 게 아직은 좀 없다. 그런 면이 좀 아쉬워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테마인 것 같습니다.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뭐 우리가 좀 의료 AI 이쪽은 연속성을 좀 가지고 좀 꾸준하게 볼 만한 테마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런 자율주행 쪽은 뭔가 좀 이슈가 남아 있는 게 없고 일단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3
어떤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불확실적인 면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테마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일단 제 관점에서는 뭐 오늘 이슈가 되고 나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KMCC도 일단 정고점 자리는 뚫긴 했지만 오늘 시장 상황이 상한가 가는 종목 없이 흘러내리는 장이다 보니까 역시나 좀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아침에 이제 갭 뜨고 나서 밀었어요. 오늘 지금 대부분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좀 나왔을 겁니다. 아침에 갭 상승 떠서 갭이 이렇게 크게 떴던 뜨지 않았던 일단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시장에서는 좀 매매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지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리는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더라도 오후 땅에는 반등을 해주는지 이렇게 지지해서 올려주는지 그런 걸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퓨런티어도 오늘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주 쪽으로 테마가 좀 여기서 올라가는데 그나마 좀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주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 테마가 주도 테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세를 좀 보이는 테마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좀 꼽자면 오늘은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연속성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오늘 보자면은 자율주행이지만 이거를 또 며칠 더 끌고 가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 시장은 좀 관망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런 오후장에도 또 오후장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제가 골라서 노란톡방에서 드릴 테니까 일단은 오전장은 좀 관망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 주도 테마로 꼽히고 있는 로봇이나 의료 AI 관련 섹터들 저희가 6월과 7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반기 주도 테마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또 주도가 될 수 있는 테마를 분석하려면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테마 연속성들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분석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된 분석들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신 노란톡 통해서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 지점들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도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속성 있는 테마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양자 컴퓨터 기업이 키스트와 협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오늘 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들을 봤었을 때 이 시총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로가 오늘 뭐 12%, 장중에는 뭐 20%까지 올라갔었는데 거래 대금도 한 480억. 뭐 이 종목 자체 내에서는 적은 편은 아니에요. 좀 많이 나왔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거래 대금도 괜찮긴 한데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상한가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테마적인 면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게 이제 연속성을 띠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양자암호를 가지고 실제로 만들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뭐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서 상용화하기까지는 약간 좀 시기적으로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기대감을 갖고 테마라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는 무섭게 올라가는 테마긴 해요. 그런데 좀 빠질 때도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따라가시게 되면은 또 크게 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의 반토막 나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테마를 매매하실 때는 상승 초입에 매매하셨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보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시총을 좀 봤었을 때 시총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이 좀 좋습니다. 최소 1,000억 이상은 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이라면은 시총에 상관없이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실적이 좀 받쳐주고 우량한 재무 상태라면. 근데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시총이 낮을 리는 없죠. 그런데 혹시나 또 그런 예외적인 변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도 엑스게이트도 역시나 양자암호 컴퓨터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테마긴 해요. 이 종목도 올라갔는데 오늘 거래 대금은 한 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뭐 엄청 큰 거래 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장주인 우리로가 이제 급등이 나오니까 좀 따라가 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 좀 드렸듯이 이게 좀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테마입니다. 예, 자율주행도 아직 될까 말까인데 양자 컴퓨터는 더 되기 힘들겠죠. 관련 기업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테마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테마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로봇 관련주 이런 쪽은 어쨌든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우리가 서빙 로봇이라든지 최소 집에 이제 로봇 청소기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로봇은 우리에게 좀 현실적으로 좀 다가와주는 모습이 있지만 양자 컴퓨터라든지 자율주행 물론 자율주행도 있어요. 아직 자율주행이 확실하게 완전히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자율주행 쪽은 이런 양자 컴퓨터에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 양호하게 좀 볼 수는 있는데 이런 쪽은 일단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 자체가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대기업에서 투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더 좋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이런 상승을 단기적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는 개발 속도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도 테마까지는 물음표를 찍어두되 이렇게 좀 정부라든지 대기업 이슈들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시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시그널을 잡아봤는데요. 마지막 테마는 조금 또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그널 잡아볼까요? 네, 오늘 또 상승이 나왔던 테마 중에 하나가 그래핀 관련주예요. 그래핀 관련주인데 그래핀은 계속 여러 번 나왔었던 테마긴 해요. 이게 처음 나오는 테마는 아니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크리스탈 신소재가 일단 대표적인 그래핀 관련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고 10분에서 3.5초로 발열 시간을 단축했다라고 해서 그래핀 발열 필름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크리스탈 신소재가 대장주로 시세가 나왔고 2등주까지 좀 뽑기가 좀 애매한 게 개별 이슈로 좀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그래핀 관련주로 좀 꼽자면 그나마 이제 상보가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핀 관련주 쪽으로 이게 보호 필름 관련주기 때문에 필름 관련해서 좀 같이 엮였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별다른 개별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없는데 굳이 좀 찾아봤더니 이제 상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장주인 이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시는 게 맞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일단 저항선 자리 거의 다 올라왔는데 이런 자리가 안착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나올 수 있는 게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크게 좀 보여드리면 요 앞선 이제 매물대 이 음봉 자리를 이제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서 이런 자리가 좀 나와준다면 여기 있었던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다 받아주고 올린 거거든요. 거래 대금이 한 1,300억 정도 터졌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또 오후장에 유지가 되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꿈의 신소재 이러면서 계속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받아왔었던 테마긴 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초전도체처럼 지금 이게 상용화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시기가 오래돼서 나올 만도 한데 아직 뭐가 상용화된 제품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런 제품이 그래핀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긴 좀 어려운데 이런 시장이 가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저도 오늘 테마 종목으로 좀 뽑아서 매일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중요하게 볼만한 테마는 솔직히 오늘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자율주행 쪽이긴 한데 오늘 이제 그래핀 쪽이라든지 양자 암호 쪽은 그냥 단순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주도 테마가 있는 시장이라면은 이런 테마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테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굳이 골라서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양자 암호랑 그래핀까지는 넣어서 말씀 좀 드린 거지. 제가 이제 이 테마들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이 종목을 매매하셔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니까. 상보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는 테마, 어제 오후장부터 로봇 테마들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고, 또 오늘 의료 AI라든지
뭐 생성형 AI 이런 종목들도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 좀 지나갔었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테마가 뭘까 이렇게 고민해봐도 아직 이런 테마들 의료 AI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은 끝난 테마는 아니에요. 아직 이슈들도 남아있고 오히려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베스트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할 게 없으면 그냥 차라리 좀 쉬시면서 이런 종목들 좀 주도 테마였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어디서 좀 잡아볼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종목들도 제가 좀 선별을 해서 노란 톡방에서 계속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시장이 좀 답답하지만 좀 같이 뭐 혼자 있으면은 오히려 좀 답이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뭐 이런 시장을 좀 많이 경험해 봤지만 솔직히 답이 없는 시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쉬는 것도 답이다. 꼭 매매를 해야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지만 뭐 답은 아니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테마나 그리고 지금 눌림목을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테마들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소재 자체에 좀 목말라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핀, 발열, 필름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처럼 반짝 이슈로 지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로봇이라든지 의료 AI 관련된 섹터들이 조정을 마치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 지점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어려우시다면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과 함께 시장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8월 31일에 공략했던 JW 중해제약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좀 매수 의견을 주셨고 더 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까지 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5% 넘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리뷰 해주실까요? 네, 지금 8월 말에 추천을 좀 드렸었던 JW 중해제약을 아직도 제가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료 AI 쪽 테마로 좀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쪽은 계속 지켜봐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나서 뭐 계속 수익권은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손실권으로 좀 넘어갔다가 이제 좀 반등해서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이에요. 저는 아직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보유 의견을 드렸고 제가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리뷰 종목을 하루에 적게는 3종목, 많게는 4, 5종목을 계속 리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포트나 이런 종목들을 좀 보유해야 될 종목들이 좀 많았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한 종목이죠. JW 중해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좀 제외한 상태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테마나 업종이 좀 적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테마를 매매하시는 분들, 저는 테마주를 좋아하고 테마주 위주로 시장을 좀 보기 때문에 혹시나 뭐 대형주를 좋아하신다면은 제 뒤에 방송을 하시는 김선희 전문가님이 뭐 잘 잡아주시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관심을 많이 받는 테마주 위주로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런 테마라든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딱히 없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로봇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고, 뭐 의료 AI도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왔다면은 이번 주는 좀 상당히 좀 조정폭이 좀 크고 하락폭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몸을 좀 움츠리게 되는 그런 시점이긴 해요. 그래서 뭐 같이 한번 좀 테마주 좀 매매 어렵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테마주라는 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게 테마주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테마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자금이 몰리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을 좀 위주로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오시면은 이런 자료들이나 정보들 드리고요. 공략주도 제가 좀 따로 드리는데 공략할 종목이 없으면 드리진 않아요. 뭐 무리해서 매일매일 종목을 드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봤었을 때 이런 종목은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실 분들, 저도 뭐 교육적인 내용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도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매매해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또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드리진 않아요. 예전에는 시장이 좋고 테마주들 장세였을 때는 이런 종목도 공략을 해봐야 된다니까 좀 자주 종목을 좀 드렸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공략주를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 상황이 그만큼 테마주 장세가 매매가 쉽지 않고 공략할 종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안 드시는 거지, 뭐 제가 뭐 꽁꽁 숨겨놓고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도움을 드리기 위한 방송을 하는 거지. 제가 뭐 추천주를 많이 드려서 뭐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는 좀 쉬어가고, 또 좋은 테마들이 나오고 매매해 보셔도 좀 좋을 만한 시장이 좀 오게 된다면 그때는 뭐 종목 포트도 좀 늘리고 추천주도 또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좀 어려운 시기 좀 할 종목이 없는 시기에는 좀 쉬어가시면서 저와 같이 또 시장 공부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요즘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문어발식이라든지 백화점식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손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지점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지점과 또 반등 시점들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분석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 또는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특징주들 흐름 짚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부터 바로 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두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IPO 기대감 속에서 연일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대형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상한가에 갔다가 살짝 밀리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0% 넘는 상승 이후에 살짝 밀리면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봉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3거래일 연속 큰 상승이 나와지면서 시가총액도 2조 5천억 원을 넘겨주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공략했던 건 10만 원 언더 부근이었고 어제도 25% 넘는 상승 속에서도 보유자분들은 홀딩하시는 거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또 관련해서 어제 공략주로는 두산 밥캣까지 저희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오늘 이 지점에서는 또 어떤 분석이 유효할까요? 예, 아마 이제 그 7월 말에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제가 연말까지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 보시라고 해서 딱 집어드렸었는데,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면은 수익률이 지금 뭐 한 60%, 70%까지 나오고 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 어제도 짚어드렸어요. 근데 오늘 짚어드린 이유가 어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파지는 마세요. 팔지 마시고 상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장중에 10% 이상, 11%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도로 다 반납을 했어요. 약간 좀 불안하다 싶을 정도의 깨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가격은 사실 어제 이제 종가 가격인 14만 9,100원 정도가 약간 위태위태하긴 합니다. 이 자리를 좀 빠르게 이탈하면서 크게 깨질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크게는 아니고 살짝 지금처럼 버텨만 준다면은 한 번은 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슈 하나가 더 터질 겁니다. 흥행, 청약, 네, 수치를 보셔야 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개인이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실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로봇주들의 흐름이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4조 돌파하면서 큰 흥행을 좀 보이고 있고, 어제 급등이 나오고 좀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가 패턴 흐름 보이면서 잘 갔죠. 자, 그런데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 라인 하나 잡아드릴게요.
자, 큰 바닥을 보면서 보실 때 이게 1월 이때 급등이 나왔고요. 다시 거의 큰 바닥 볼 수 있는 자리가 7월 달 바닥이 될 것 같네요. 자, 이 자리부터 해서 이런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고점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라인이에요. 항상 그렇지만은 평행하게 라인 하나 만들어 보세요. 네, 조정 봐야 되니까 이렇게 형성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 자체는 좀 슈팅이 나오는 그런 자리로도 볼 수가 있어요. 차트 흐름상으로 보자면. 그리고 조금 더 차트를 예민하게 판단했을 때는 확대해 보자면은 8월 달에 이 저점 자리 거의 안 맞아 있기 때문에 살짝 라인을 위로 올려 보자면 이 라인도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시적인 단기적인 고점 자리로 볼 수도 있는 자리가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 오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차트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좀 역시나 이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걸 급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이다 하고 대응하시는 전략은 맞지 않아요. 로봇주들은. 우선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돼요. 그런데 다시 두산을 들어 말씀드려보자면 호가 상황에서 봤을 때 최근의 흐름에서의 매물벽을 잘 보세요. 자, 8월, 7월 말부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의 매물벽은요. 잘 보시면 8월 달 내내 있었던 매물벽 자체는요. 이 자리 11만 원 선입니다. 평균적으로. 자, 그런데요. 이 두꺼운 매물벽 자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자리가요. 보이시면 가격적으로 14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최근에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매수 대응을 할 때 어제 급하게 얼마? 가격적으로 20% 이상에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24, 25%대. 이 말인 즉슨 또 뭐냐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약간 급등하고 테마주 성향을 따라서 매매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건데 자,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특별하게 테마를 막 거론할 수는 없어요. 자, 오늘 보면은 자율주행 이슈, 테슬라 이슈 터져지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이 좀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 테마가 또 이슈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 한장관 테마가. 거기에 이제 로봇 테마가 섞여가면서 시장을 좀 형성해주고 있는데 근데 전체 시장 분위기는 약간 조금 아리송해요. 어제 뉴욕 증시가 괜찮게 그래도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조금만 올라주면서 국내 증시가 괜찮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시장 전체가 좀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 성향 자체도요. 이런 시장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쫙쫙 치고 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짧게 치고 많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유하신 분들 대응하시는 거고요. 신규 접근 안 되고요. 혹여나 가격 전략으로 말씀드려보자면 14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후반 가면서 로봇주들이 일제히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부터 이런 조정의 가능성들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차트적인 조정 라인들 짚어주셨고요. 좀 더 면밀한 이런 가격적인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찍고 입장하시면 저희와 함께 로봇 관련주들 흐름도 짚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두 번째 특징주는 에코프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백코프로라고 불리면서 150만 원까지 갔던 에코프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하락으로 9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93만 원 선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9월 들어가서는 내내 하락세입니다. 9월 1일에 117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저희가 가격적인 전략으로서 100만 원 깨지면 위험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람 몰리면 위험하다 이런 특징주들 정말 조심하셔라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만 1,600원 넘게 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이거를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신규 접근은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100만 원 이탈 자리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누차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짜리 이탈하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도 꽤나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이 방송에서. 자, 근데 우선은 이 흐름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거 큰일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하락 흐름이 좀 더 깊어지기 시작했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특히나 에코프로 주가 보면은 완전 깨지는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뭐 지금 보면은 그 2차 전지주들을 추종하는 뭐 ETF 인버스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인버스는 또 떨어지면 오르다 보니까 네, ETF 같은 경우가 상승을 좀 주고 있긴 한데 뭐 그 영향으로 에코프로가 뭐 빠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를 추종한 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거랑 연관성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건 아니라 그냥 항상 그렇지만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금양이나 종목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좋은 회사들이고 정말 멋지고 튼튼한 회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건 아니라 이미 잘 아시겠지만 바닥부터 해서 뭐 예를 들자면 에코프로만 들자면요. 올해 1월부터 해서 15배가 올랐어요. 고점까지 치자면 그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향후 3년, 4년, 5년 거의 10년치 수지 물량을 끌어당겨 가지고 네, 이 가치 평가를 내려 주가가 올라갔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은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이 된다는 거죠. 사실 뭐 10만 원대나 20만 원, 30만 원대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버텨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 150만 원대가 내 돈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드시잖아요. 그게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좀 팁을 드려보자면 우선은 에코프로는 이 100만 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였어요. 다시 똑같은 얘기 드려보자면 이 바닥을 지켰던 자리들, 요 자리 라인들 8월 달에 지키면서 반등 나왔던 자리가 그래도 100만 원 언저리였고요. 7월 말에 살짝 깼다가 100만 원 다시 반등 나오면서 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근데 우선은 버티지를 못하고 다시 하락이 나왔어요. 자, 이럴 경우 이제부터요. 정말 대형 특정 모멘텀과 수급 상황이 아니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기 어려워져요.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10배, 10배거 종목이 된 상황에서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무슨 모멘텀이 생길까요? 그 모멘텀이 생긴다고 한들 사람들이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매물벽을 보시면 굉장히 두껍게도 100만 원대부터 130만 원대까지 꽉 차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요, 수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끌어올려질 때마다 나 100만 원에 물려 계신 분들, 팔고자 하신 분들 정말 많아질 거고 110만 원 더더욱 많아질 거고 120, 130까지는 팔고 나가야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꽉 차 있다고요. 특히나 110에서 120만 원대는 정말 올라오면 바로 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같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바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이탈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에코프로 BM은 그런 매물벽 자체가 두꺼운 자리가 여기 자리 형성이 됩니다. 그 중단 라인이 얼마냐면은 이 자리냐, 25만 원 선 정도? 이 자리는 버팀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마저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상황은 심각해지겠죠. 네.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주의를 요한다. 사람 모이면 사고 난다라고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신규적인 접근은 제발 하지 마시고 보유자분들도 상황을 보다가 조금 정말 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냥 뭐 나는 그래 한 3년에서 5년 볼 거야라면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저는 너무 딥하게 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매도 사인은 제가 못 드립니다. 이거는 저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갑자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수급이 확 물려버리고 또 하나 뭐 외국계 기관 쪽에서 보고서가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 거,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이건 모릅니다, 저도. 이거는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고점일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고. 그것만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배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추가적인 모멘텀이 가능할지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물벽이 100만 원 이후로 좀 단단하다라는 말씀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따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주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함께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2차 전지주들 앞으로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특징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의 공략주들 어떻게 리뷰로 다뤄볼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부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공략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휴젤이 저희가 지난 목요일 공략주였는데 3거래일 만에 12% 넘는 수익으로 지금 현재도 빨간불 켜면서 이어지고 있고요. 명신산업이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오늘 5%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살짝 밀리는 흐름이네요. 짚어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9월 5일부터 지속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LG생활건강이 오늘 3% 넘는 상승으로 1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어제 좀 가장 큰 상승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10% 가까운 상승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공략주들 리뷰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종목이 이게 제가 이제 꽉 채운 포트들 보면은 하반기 실적주들이랑 내년 실적주들을 다 채워놓긴 했는데 빠지는 종목도 있고요.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지면 플러스긴 한데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좀 상황인 게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약간 되게 좀 애매해요. 뭐라 그럴까 좀 잘한다 그래도 티가 안 나는 시장이고 수익률을 열심히 내고 싶어도 이게 꼬이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가다가도 처지고 뭔가 조금 사람들이 서로 이제 기관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해요. 시장 전반으로 해서. 뭐 FOMC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뭐 어쨌든 이번 달 FOMC 보고 그다음에 소비 지표들 체크하면서 대응은 해봐야겠지만 딱히 특별하게 시장에 뭐 악영향을 주는 건 없는데 이제 9월 달 벌써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벌써 이제 2주 뒤인데 싱숭생숭해지는 그런 좀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 재미없는 시장이니까요. 이게 좀 걱정보다는 좀 여유롭게 기다려보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어제 편입판부터 볼게요. 두산 밥캡부터 좀 볼게요. 움직임이 오늘 아침에 이제 장중에 잠깐 나오다가 다시 또 살짝 조정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고 매출에 대한 확대 포인트 너무나 긍정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성장성 너무 좋고 그다음에 추세적으로도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좀 되돌림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상황 보다가 한 번에 탁 튀는 모습이 나오면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휴젤로 가볼까요? 휴젤 이제 어제도 제가 뭐 수익이 괜찮으면 정리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만약에 조금 더 보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는 좀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자, 근데 우선은 바로 8월에 이제 전고점 자리가 12만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 자리 지금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더 볼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쳐 올라간다면 위로 올라간다면 치켜 올라간다면 4월 달과 그다음에 2월 달 고점 자리까지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늘도 제가 사실 특징주로서 에코프로 얘기를 안 하려다가 다른 종목을 하다가 그걸 했는데 보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뭔가 조금 이슈거리가 되면서 올라오는 회사들이 생겨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종목들을 계속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저도 발견되는 즉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항상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황을 좀 보니까 펄어비스 잠깐 볼게요. 펄어비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요. 오늘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인 드리고 나서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추천은 말씀드린 대로 보시는 대로 9월 1일 날 나갔어요. 근데 아직 큰 수익은 아니에요. 근데 차트 보시면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오늘도 장중에 보면은 한 3% 이상까지 갔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이게
회사의 이슈거리가 괜찮거든요. 게임주 가운데서 제가 그래도 최선호주로 보고 있는 좀 펄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특징주로서 말씀드렸던 거 넷마블 오늘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넷마블도 제가 이거는 좀 지켜보자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게임주 전반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좀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은 넷마블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쌍바닥이 완전 딱 찍혀 있거든요. 네,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하이브 지분에 대한 이슈도 너무 지금 소외 상태인 것 같고 한 18%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심하다는 거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고 세븐나이츠 관련한 이슈로서의 매출 확대 구조도 괜찮고 리니지 라이크에 대한 부분도 좀 소강 상태이고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로템 좀 볼게요. 조금씩 반등을 하다가 오늘 살짝 좀 빠지긴 했어요. 매수 사인 드리고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조금 재미가 좀 없습니다. 자, 근데 우선 중요한 점은 역시나 실적이 너무 어마무시할 정도로 좋아지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 내년까지 성장, 그다음에 차트 추세 자리에서도 너무 완벽한 하단 자리를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와주니까 참 이쁜 자리인 것 같아요. 역시나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한 번에 급등 나올 때 우리가 수익을 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LG 생활건강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드디어 조금씩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 상황들을 봤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카지노도 그렇고요. 잠깐만 봐드릴게요. 자, LG생활건강 오늘 반등 나오죠? 그런데요, 이게 안 빠져요. 아모레 라인들도 보시면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도 보시면요, 안 꺾인단 말이에요. 더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파라다이스 보시면요, 잘 버티는데 GKL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장 올라갔다 약간 빠지긴 했지만 차트 보시면 굉장히 이쁜 차트죠.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유커들이 작년 8월 대비해서 몇 배가 늘었다더라?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단체 관광객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 추천주도 관련주인데요. 아마 좀 관심 있게 화장품 쪽이나 유커 관련주들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잘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짧게 좀 드려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 좀 다지면서 올라간 뒤에 또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략 지점들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이 종목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입니다. 이게 많이 사람들한테 잊혀졌어요. 유류세, 할증료 붙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지금 비행기 타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비행기 값이 올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전에는요, 유가 오른다고 하면 대한항공 주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얘기해요. 기자들이. 희한해요. 그렇죠? 자, 근데 상황 보시면요. 9월부터요. 라인 바닥 확인되고 요 라인 형성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항공사들요, 중국 쪽 관련해서 비행기 증편해야 됩니다.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항상 성수기에 해당하는 3분기 시즌인데 지금이 3분기가 성수기란 말이에요. 비행기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검색해보시죠. 어디 가려면은 비행기가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실적은 그렇게 좋다는데 놔둬야 될까요? 4분기도 괜찮을 거고 매출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럼 주가를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놔두고 지켜봐야 되나? 아니요. 지금부터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가뿐하게 10% 이상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 이상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차트 항상 말씀드리죠. 자, 보세요. 여기 첫 바닥 나왔었던 거고 두 번째 바닥 여기 라인 형성돼 있고요. 지금 바닥 라인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오면 보통은 전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재밌게도 차트 보시면요. 요 라인 형성됩니다. 고점에 11월 고점 한 번, 두 번, 세 번째 라인이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려울까요? 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큰 욕심 내지 않고 한 10% 정도만 보고 대응을 하자는 거죠. 근데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26,000원짜리 뚫어버리면 이 위에 다시 매물벽이 존재하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또 형성되는 게
8,000원, 9,000원짜리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또 하나 나온 것 같아서 대한항공 관심 있게 보자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저희가 6호 관련주들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공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6호 관련주 대한항공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캠시스 알아봤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기대감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에코프로 짚어봤습니다. 하단 이탈하는 모습 속에 투매성 물량을 유의하시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대한항공 알아봤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고요. 저희 회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